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신없게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 남자 정명석 정작입니다. 안녕하세요. 월간 플래툰 이준규 기자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시간은요, 해군본부에서 난리 났죠. 오늘 이렇게 지금 녹음하는 오늘자입니다. 그렇죠. 네. 오늘자에 오전에 공개를 전격적으로 한 CG 영상이 네. 있어요.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선 한 5개월 걸렸다고 그렇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영상이 갖는 의미도 있고 해서 네. 영상을 또 차례차례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어보는 시간을 그렇죠. 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군에서 어떤 기종의 영상이 나왔길래 사람들이 그렇게 궁금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 이제 해군이 항모를 도입하겠다고 네네. 천명을 했고, 항모. 그렇죠. 항공모함의 그 기획단이 이제 조직이 됐고, 거기에서 나온 어떤 공식적인 첫 번째의 영상이랄지 뭐 글이랄지 이런 것들이 관심 당연히 갈 겁니다. 근데 이제 요번에 이제 영상이 나왔는데, 이 영상은 이제 CG예요. CG인데 CG의 이제 퀄리티나 뭐 이런 거 측면보다는 그 CG가 갖는 의미가 그렇죠. 좀 남다른 것 같아서 이번 시간을 주제로 해봤고요. 그 CG의 영상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이야기 나눠보고 또 결론도 이야기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영상을 보시면 제일 처음에 항공모함이 모기지 모항에서 네. 이제 출항을 하는 네. 그런 장면부터 나옵니다. 뭐 여기에서 혹자들은 아우 왜 이렇게 기지가 이렇게 초라해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런 거에 보실 게 아니라 이제 그 구성을 보셔야죠. 그렇죠. 사실 어떤 측면에서는 이제 보안적 측면도 분명히 그렇죠. 있었을 거고요. 네네. 또 이게 어떻게 보면 흥미 위주로 이제 CG를 만들다면 또 홍보 차원이 좀 더 들어갔다면 맞습니다. 좀 더 화려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그 보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또 말씀드리면서 하여튼 출항을 해요. 출항을 하고 나서 다음에 나오는 거는 대한민국의 안창호급 이상의 잠수함으로 판단이 됩니다. 잠수함이 나와서 이제 미리 항모가 가는 그 경로를 미리 가서 이제 탐색. 수중 네. 탐색을 하죠. 그래서 이제 사전 정찰을 딱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수중 탐색을 하면서 각종 이제 앞서서 이제 정찰 활동을 하는 그런 CG 영상이 나옵니다. 그 이제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지난 시간에도 말씀 좀 드렸던 것 같아요. 대잠 초계기 네. 포세이돈 네. 포세이돈 대잠 초계기가 나오는데 이제 거기 이제 영상이 좀 재밌죠. 수중이 아니라 이번에는 이제 수상에 있는 네. 그런 그 모든 이제 해상 무기 체계들을 전부 탐색을 하고,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한 대잠 초계도 하겠지만은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노드 기체로 활용이 된다는 얘기죠. 모든 지휘 통제의 해군 지휘 통제의 기본이 되는 기체가 되기 때문에 링크 16을 장착을 당연히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에어쇼 때 이제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P8A 그 포세이돈은 우리나라의 아주 중요한 전략 자산이 그렇죠. 될 네. 것 같아요. 그것이 CG에서 그대로 녹여 나와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그렇게 된 다음에 이제 볼 수 있는 거는 항공모함 전단이 제대로 구성이 돼서 이렇게 꾸려져서 이제 쭉 이제 항해를 하는 네.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까지 말만 나왔는데 구성이 어떻게 될지는 해군이 공개 안 했었거든요. 네. 근데 최초로 이렇게 짤 거다라는 거를 CG로 지금 보여준 거예요. 네, 말로야 뭐 공개를 했기는 했고요. 그렇죠. 그런데 6척 이상이 될 거다라고 하는데 이제 6척이 호위를 하는 게 이제 나오는데, 거기 중요한 건 이제 거기에 제일 처음에 나왔던 프런트에 있던 게 세종대왕급, 그러니까 이지스함이죠. 네. 이지스함의 두 척이 네. 그 앞쪽 그 전방을 이제 호위를 하고, 네. 뭐 모든 그 대공 대잠 이렇게 호위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양쪽 오른쪽과 사이드로, 네. 왼쪽에 있는 전투함은 KDX가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후미에는 차기 호위함, 뭐 배치 4가 될지 뭐 배치 3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배치 4의 호위함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그런 호위함이 돼서 우리나라 근미래 내지는 조금 한 10년 10년 후에 정도네요. 등장할
그런 전투함들로 구성이 돼 있어서 거기다 바다에는 안정급 그렇죠. 잠수함. 예. 네. 이것이 것보다 좀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시사하는 바는 바로 항모 전단을 이렇게 꾸리겠다는 얘기고 항모 전단이 운용이 되니까 기존에 이제 항모 무용론을 또 이야기할 때 가장 또 아직도 이야기 많이 되는 것이 항공모함은 그냥 커다란 표적이다. 표적에 이동 불과하다. 표적에 불과하다는 얘기가 굉장히 요새 초음속 미사일도 막 극초음속 미사일 나오고 이러니까 그것 때문에 또 말들이 많죠. 네. 사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방어는 반드시 또 있죠. 그래서 창과 방패는 늘 있는 거고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은 왜 그러면 이지스함으로 전부 그 완전히 그냥 방어를 하느냐? 이것이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뭐 800km, 1000km를 방어하잖아요. 우리는 그거보다는 좀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우리는 500km 이상, 한 800km까지만 방어를 하더라도 상당한 방어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CG에 표현을 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죠. 앞으로 이제 그 전투함이 이제 건조가 되고 취역이 됐을 때 어떠한 식으로 운영이 되겠다. 그러면 항공모함 전단을 몇 척 꾸리겠구나. 그러면 호위함이든 이지스함이든 몇 척이 또 필요하겠구나라는 것도 간접적으로 그렇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탑재한 대잠 헬기도 앞으로 이제 내년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내년부터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MH-60R 있죠. MH-60 에어쇼에서도 나왔던 MH-60R이 탑재가 되는 모습도 돼 있는 모습도 시호크가 드디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제 핵심이죠. 항공모함을 보다 보면은 그 스키점프대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들이 많은데 네.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일간에서는 이제 대우조선 해양이 됐구나. 결국은 현대랑 붙더니 이겼다. 뭐 그런 얘기가 벌써부터 들리는 것 같아요. 네, 팩트를 말씀드리면 아직 설계도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인 설계에 들어갈 건데 후미에 말씀드립니다만은 그 설계에는 반드시 항공모함에서 가장 중요한 항공기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공군 관계자들이 분명히 인벌브가 돼야 되고 네네. 깊이 개입돼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직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고 우리가 예산을 보더라도 예산 72억 갖고 뭐 설계를 한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다 알면서 이제 혹자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뭐 대우조선 해양이 됐구나. 현대중공업이 됐구나.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런 영상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제 대우조선해양 그 항모 나왔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게 예. 이제 우리 김 PD님도 아시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 그게 아니고 이 항공모함이 이렇게 운용된다는 걸 그렇죠. 예시로 보여준 거고 해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처음부터 기초적인 어떤 안이 스키점프대가 아닌 그런 항공모함 이를테면 미국의 상용 모함인 아메리카급을 그런 어떤 표방하는 그런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결정된 바는 없고 이렇게 항공모함이 운영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번 영상의 핵심은 뭐 항공모함이 어떻게 생겼네, 스키점프대네 아니네 이게 아니라 항공모함을 실제로 도입하면 이런 식으로 항공모함 전단을 편성해서 이런 식의 무기를 사용해서 이런 식의 작전을 펼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우리 정 작가님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제가 우려되는 것도 이제 좀 비슷한 부분인데 네네. 결국 이제 스키점프 안 달았네. 왜 안 달았냐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 필요 없다는 쪽에서는 또 거기에다가 이제 반박을 할 거고 이걸로 갑론을박을 할 필요가 지금 없다라는 거잖아요. 네네. 그냥 그렇죠. 결국은. 네. 예. 운영의 방식이 이렇겠구나라는 걸 이제 그게 핵심인 홍보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 네. CG고요. 그 다음에 이제 CG 영상을 좀 따라가 보면 이제 육상의 항공 기지, 그러니까 공군 기지 같은 이제 해군 기지죠. 우리는 이제 공군에서 위탁해서 공군이 운영을 할 것이라고 이제 거의 그렇게 봐집니다. 우리 같은 규모에서는. 그런 이제 공군 기지에서 발진을 하는 그런 전투기들이 보이는데 그 전투기가 수직 이착륙을 하는 그런 기체고. F-35B죠. 그렇게 되면. 그렇죠. 이제 F-35B밖에 없기 때문에 F-35B인데 이것도 보라매라고 주장하신 분이 있죠. 보라매라 주장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보라매를 뭐 폄하하거나 그러는 게 전혀 아니고요. 보라매로 한다고 갔을 때는 2030년대 후반에 정도에 어떻게 운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렇죠.
또 보라매로서 갖는 한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걸 갑론을박을 따지자는 그런 CG가 아니고 네네. 근데 사실 항공기의 기종에 있어서는 미 해병대에서 운영하는 F-35B로 네네. 거의 뭐 그거 외에는 지금 당장 선택지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죠. 보면은 캐터펄트도 할 거 아닌 이상 F-35C를 쓸 수도 없고. 그러니까 사실 항공모함이란 무기는 핵무기만큼은 아니겠지만 굉장히 정치적인 무기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미국과 어느 정도 교감이 됐다. 왜냐하면 미국이 35B를 안 팔면 사실 항공모함이 아니라 항공모함 할아버지를 갖다 놔도 쓸 데가 없는 거잖아요. 거기 축구나 농구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다 네. 배치를 시킨 이유가 사실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전략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결국 미국의 태평양 전략에 대한 다급함이 전 보이겠어요. 예전에는 뭐 중국 해군이면은 트랙터 타고 다니는 애들이라는 식으로 폄하했잖아요. 네. 잠수함 이제 따라다니면. 근데 최근에 어쨌든 질적인 부분은 모르겠지만 양적인 측면에서 이제 그 굴기라는 표현이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해군 특히 항공모함 세력들을 굉장히 편성하고 있고 이걸 토대로 대항으로 나가겠다라는 식의 그 야심을 요만큼도 숨기고 있지 않아요. 예, 발톱을. 아예 지네들 네. 도련성 그어놓고 이제 그대로 하겠다. 곧 뭐 항모만 세척에 사실 지금 배 숫자로만 보면 뭐 크고 작은 것도 있습니다만 이미 미 해군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숫자는 네, 숫자. 거기다가 미 해군은 전 세계 해역을 커버해야 된다면 중국은 그냥 그 자신들의 앞바다 정도 그다음에 태평양 일부까지만 커버하면 됐기 때문에 만약에 전력이 집중된다면 농담이 아니라 미 해군이 현실 전력에서 밀릴 수 있는 보기 드문 사태가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박박 긁고 와야 되겠네요. 네, 그렇게 박박 긁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태평양이랑 동북아시아에서만 그 항공모함을 다 갖다 박을 수가 없잖아요. 올인할 수는 없죠. 네, 그러니까 몇 척 놓고 사실은 비슷한 시기에 지금 일본도 그 항공모함 최소한 2척까지는 지금 확보를 하고 있고 우리도 이 지금 상황이면 한 척 정도가 이제 확보가 될 예정이면 저는 네. 이게 그냥 제 생각입니다. 이거 뭐 내내 망상일 수도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그 중국이 튀어나왔을 때 1차에서 막을 수 있는 동맹군 방어선이 되지 않을까 정도라고 생각. 그러니까 그냥 이 영상을 보면서 그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35B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게 절대로 미 해군과의 교감이 없으면 이렇게까지 나갈 수가 30년 전부터 항모 갖고 싶다고 했지만 그동안 해군이 할 수 있었던 거는 모형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언론에 공부하는 정도였지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몇 년 사이에 갑자기 이게 예산 편성되고 이렇게 됐던 거는 뭐 해군의 정치권의 설득에 성공했다는 것만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이게 결국 미 해군의 태평양 전략의 거대한 일환이 아닐까라는 생각. 최근에 이제 중국이랑 대만의 갈등이 본격화되면 그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참전해야 되나? 라는 식의 얘기들에 대한 문제들이 좀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사실 저희 단톡방에서도 여러 가지 제가 그렇죠. 질문을 던지면서 맞습니다.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 편에. 그렇죠. 네, 그런 식의 전체적인 얘기로 이걸 보셔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무기는 그냥 단순히 무기가 아니라 어떤 그 거대한 전략, 그다음에 정치적인 요인, 특히 항공모함은 핵무기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런 식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어찌됐건 무기 체계에서는 거의 최강급이기 그렇죠. 때문에 저는 핵잠수함 쪽이 조금 더 효과가 좋지 않을까 했지만 핵잠수함은 보이지 않잖아요. 예. 해군력의 저는 장점이나 강점 중에 하나가 그 시연 효과라고 부르거든요. 시연 효과로는 사실 항공모함은 따라갈 게 없죠. 그렇죠. 항모하고 잠수함이야말로 해군 전략 자산의 끝이죠, 진짜. 근데 둘 중에 하나인데 뭐 실용적인 측면에서는 핵잠이 조금 나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어떤 시연적인 측면이나 이걸 뭔가에 보여주겠다라는 측면은 사실 항공모함을 따라가기는 네. 좀 어려우니까요. 네. 근데 아직 항모 뭐 무용론자들이 지금 아직도 계속 왜 항모를 왜 만드냐? 그냥 잠수함이나 계속 만들지. 더 잠수함이 더 전략적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는 항모를 만드는 것에 제작하는 것에 있어서 이제 되돌릴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항공모함도 나름대로의 그 전략적인 체계에 있어서 두 축을 갖고 있다라고 네. 봐지는 것이 일반론입니다. 물론 이제 항모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굳이 강조를 한다면 한쪽 입장에서 강조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요. 네. 그건 그거에도의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네, 그러니까 양 수중 전력과 수상 전력이 같이 발전해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수상 전력의 꽃은 아직은 항공모함이고 항공모함에서 뭐 향후에도 이야기 나누겠습니다만은 항공모함에서 굳이 항공 무기 체계를 다룰 때 이제는 유인 시대가 아니거든요. 무인으로 조기 경보기도 운영할 수 있고 그런 측면이 있고 거기에 대한 플랫폼이라면은 상당한 가치가 있고 그것이 또 스텔스라 그럴 때는 또 말이 달라지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개발해야 될 유도무기 체계의 어떤 그 위력적인 유도무기 시스템들을 폭장량을 많이 싣고서 다니는 그러한 움직이는 군사력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부분도 계속 고민하고 발전시켜 봐야 될 것 같고요. CG에서 맨 마지막에 그게 나오죠. F-35B가 이제 스트라이크 패키지를 물론 이제 거긴 4대밖에 안 나왔지만 사실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거고요. 그게 구성이 돼서 스텔스 침투를 한 다음에 네. 장공지를 발사해서 이제 목표를 파괴하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타우러스랑 비슷하게 생긴. 그렇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굉장히 간단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여러 부분에서 그것이 공격적인 측면이든 방어적인 측면이든 여러 부분에서 시사하는 바가 이거다. 그래서 우리는 항공모함을 계획하고 있고 우리는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가겠다. 그것이 바로 이 CG가 담고 있는 의미 같아요. 저는 좀 사실 놀란 게 이게 저도 그런 관공서에서 그런 CG 만들거나 동영상 촬영하는 일을 많이 하는데 사실 아무리 예쁘게 촬영하고 이래도 그 관공서에서 관공스럽게 만들어 버리면 끝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사실은 되게 잘 나왔어요, 영상이. 그래요? 네네. 대국민 홍보를 굉장히 그렇죠. 지금 네. 의식하고 만든 거라는 게. 그러니까 한 2, 3년 전부터는 뭔가 보여주는 것도 좀 더 예쁘게 보여주는, 네네. 멋있게 보여주는. 시대의 흐름에 이제 네. 발맞추는 느낌이고 이게 현실적으로 생각하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될지 안 될지 모르면 그냥 제 기종에 대충 만들었을 텐데 예. 근데 이번에는 좀 센스 있게 만들고 이제 사람들 눈 시선에 맞추고 높이로 했다면 우린 진짜 이걸 할 거야라는 사인으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예. 예전엔 거의 브이로그식으로 만들었거든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자신감을 표출하는 거죠. 그런 측면도 좀 봤어요. 네. 이게 이제 선진 강군으로 가는 계속 지름길인 것 같고요. 그렇게 가고 있는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저도 20년 전, 10년 전을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나라가 항공모함을 보유할 가능성이 이렇게 높아졌다는 건 제 생에는 전 생각 못했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대가 되고요. 또 이러한 관련된 뉴스나 영상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발빠르게 우리 밀떡에서 한번 소개시켜드리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네.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만나 뵙겠는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는 경항모 하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게 주변국을 의식해 왔으나 살짝 발을 빼는 것 같아요. 경자가 살짝 없어지는 것 해군 같기도 합니다. 쪽에서도 뭐 그런 비슷한 멘트를 했죠. 이제는 그래서, 경항모가 아니라 항모라 불러달라. 끝으로 그런 거에 대한 의미도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께 경례 밀떡!